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한국은 지금 한국의 정치는 트럼프의 콧바람 하나로 침몰하느냐 마느냐야. 그런 초딩들 데리고 뭔 이야기를 해. 먼저 미국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미국 정체를 빨리 분석을 하고 그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트럼프가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는지,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트럼프가 뒤집으려고 하는지, 완전히 부정선거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적당한 딜을 해서 어느 정도 선자르기 해서 쉽게 말해서 손절하는 걸로 끝내고 더 큰 걸 받아내려고 할지, 이런 거에 대해 분석이 있어야지. 무조건 뭐 트럼프가 다 까겠냐? 트럼프도 나름대로 자기가 더 이익이 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 딜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죠. 뭐? 한 4번 할까? 트럼프가 왜 그런 이야기를 던지겠어?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리즘에 있는 이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트럼프가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 야, 나 대통령 4번 할 건데, 앞으로 2번 더 할 건데, 나 법 바꿔서 하면 돼. 너네들 어떡할래? 나 4번 하는 동안 앞으로 8년 동안 탈탈 털려가지고 집구석 완전히 거들나게 해줄까? 아니면은 나 대통령 4번 하는데 너네들이 협조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까? 그런 트럼프의 생각을 빨리 읽어야 돼요. 트럼프는 비즈니스입니다. 당연히 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성사가 되느냐 문제겠죠. 트럼프가 오늘 헬기 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해결할 거다. 빠르게 해결할 거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태가 왜 터졌고 민주당은 왜 이걸 비준을 안 해줬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좀 놀랐죠? 민주당이 이걸 몰랐다? 아니에요. 민주당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형님들 시행령으로 하려고 했다는. 누가? 이 씨가. 자, 비준과 시행령의 차이. 특별법.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준을 하게 되면은요, 명단이 공개됩니다. 즉, 트럼프와 미국이죠, 미국. 미국과 한국의 협상자 명단,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회의록, 일종의 속기록이죠. 그리고 팩트시트, 한국이 현장에서 제시한 문서, 모든 게 이 비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발언한 한국의 정치인들 전부 이 비준에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이 비준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정권이 바뀌더라도 혹은 이재명이 잡혀 내려가더라도 끌려가더라도 이재명을 잡아갔으니까 우리는 미국과 이 비준을 철회하겠다. 우리는 미국의 저런 어떤 급박에,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못 따르겠다. 배짜라 몰라. 마음대로 해. 라고 땡깡 부릴 수도 있는 거를,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법에 미국과의 한미 관세 협상이 이렇게 법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걸 비준이라고. 자, 이제 왜 민주당이 이 비준을 안 하고 버팅겼는지 아시겠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모두 서류로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어야 돼요. 그 책임이 뭐다? 0%였던 관세를 15%로 올려놓은 죄. 미국에게 1월 14일 날 미국에서 투자하라고 돈 입금하라고 한 걸 아직까지 2주가 지나서까지 입금하지 않은 죄. 그리고 러터닉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부처에서 한국에 3차례나 빨리 입금하라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준을 쌩 까고 자기네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관세 25%를 쳐맞은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하나예요. 비준해라. 비준 안 하면은 돈 줘도 안 받는다. 쉽게 말해서 공정세하라는 거야. 문서화 시켜라. 공정해라. 어떤 새끼가 어떤 말 했고 한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라. 근데 못하지요? 왜? 그걸 법으로 만들면은 구라가 다 뽀록나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형님들.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나는 국민의힘이 정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제가 어저께 그 재경부 장관하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리고 국무위원들 어저께 그 뭐 국정보고 하는 거에서 청문회 비슷하게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들 알고 있었네. 국민의힘 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알고 있어놓고 그동안 주둥아리 쳐닫고 있었네. 아,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막 오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니잖아. 지들끼리 다 짜고 했던 거야. 나름 논리적으로 전개로 풀어가는데 그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아니, 그때는 속이는 걸 몰랐다고? 그럼 그때는 여기까지밖에 말을 안 했고 재경부 장관이 나머지 말을 요 근래에 한 거야? 아니잖아. 그때도 똑같은 전제, 똑같은 대화, 똑같은 이야기가 그때 이미 나왔었는데 그때는 생각 못했고 그때는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됐고 지금 자고 일어나다 똥 누가다가 아침에 급똥 누는데 갑자기 뿅 하고 온 거야? 아니잖아. 도대체 민주당하고 너네들 뭔 딜을 했니? 국회 해산 이거 조용히 덮는 조건으로 뭐 딜했냐? 지금 전 세계가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참 편해. 국민들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거 덮으면 끝나는 거야? 국민이 정신병자라서 부정선거라고 한다고? 그럼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싱가포르? 얼마나 형님들 정당 정치가 지금 썩어 있는지. 그런데 그거 보면서 뭐 사이다 발언이다 지랄 똥을 싸고 자빠졌다. 형님들 그게 사이다 발언이야. 그 사이다 발언 아니야. 니네들이 그런 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쇼츠 하나 뽑아내는 거야. 봐봐 지금 쇼츠 개판이야 지금. 이게 무슨 정치야. 어디 36 연예인들 자기 홍보하는 PR 프로필이지. 트럼프가요 미네소타의 아이스에게 군사행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거는 계엄보다 더한 거다. 이거는 계엄이나 마찬가지다.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거는 테러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미네소타 주지사가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법하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쿠데타는 우리나라로 치면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 짓거리 한 거야.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시위대를 체포, 구금, 체류스페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을 뒤집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왜냐? 가해자의 말보다는 미네소타주에서 말하고 있는 트럼프로부터 아이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는 아이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주 시민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마치 다수인 것처럼 선동질하는 게 이제는 미국에서 안 통한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통하지. 왜? 한국은 고립을 시키고 있거든. 통제사회로 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법부를 등에 업고 지금 완전히 칼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한민국 사법부도 좀 정치를 사렸으면 좋겠다. 뭐 판사 새끼들 윤석열 이렇게 짓거리는데 어느 모 판사가 선고문을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새로운 권력과 죽어가는 권력에 편파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 얼마나 형님들 이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 당연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멋있게 들리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중이야. 그 재판 중인 사람을 내란번 취급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빨리 판사 새끼들 싹 걷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맛조개 새끼들 다 튀어나왔죠.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수첩에 잘 적어 놓으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음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서포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좌파들의 타겟이 될 거야. 좌파들은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좌파들은 예쁜 여자를 TV하고 술집에서밖에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이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가 타겟이 돼가지고 공격당할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니 되도록이면은 김건희 여사는 답답하겠지만 외부 노출을 자제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 조금씩 노출을 하면서 임기 후반부에 어떤 국민 통합 쪽으로 가는 게 분위기 그림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도 공격당했죠. 네가 뭔데 김건희 여사한테 그러냐고. 늙은이 새끼들한테 존나 공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았죠. 임기 초반부터 줄리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조금만 좀 참으면 되는데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의 아킬레스가 될 거라고요. 제 예측이 단 1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은요, 이쁜 걸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이쁘면은요, 어떻게 쓰든지 험집내서 죽여버려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친구들 모임에 가는데 예쁘고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걔는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건전하게 사는 친구예요. 클럽도 한 번 안 가는 친구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험집을 내는지 아세요? 야야야, 쟤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홍대 앞에서 봤는데 술 취해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기대고 있고 막 그렇게 해갖고 몸도 못 가누면서 어디 가는 것 같더라. 진짜? 그래, 저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까 존나 해프게 하고 다니는가 봐. 이미 동창들부터 시작해서 소문 다 난 거야. 그게 좌파야. 실제로 걔는 클럽을 간 적이 없어. 이게 좌파들입니다. 없는 사실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아킬레스 건이 될 거다. 김건희 여사는 항상 좌파들이 쫓아다닐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가는 곳곳에 좌파들이 쫓아다녔어.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지. 아니 김건희 여사 행보를 어떻게 저렇게 아냐. 대통령실 싹 갈아엎고 이 내부에 프락치가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딱 하고 나니까 어때요? 경호실에 뿌락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뿌락치 있었잖아. 대통령실에 뿌락치 있었잖아. 내 말이 다 맞았어요. 내가 대통령실 관계자 전부 싸그리 다 갈아내렸죠. 정진석이고 뭐고 전부 싹 끄덕내고 대통령실 인사 싹 새로 하라고. 제가 대통령실에 내부 정보가 민주당 측으로 새고 있다. 모든 걸 한 발 앞서서 알고 있었어. 민주당에서. 뭐 한동훈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어딜 돌아와? 이 새끼야 지금 20대 30대는 니 보면은 죽이려고 그래. 이 새끼야. 너희 가발 벗겨진다고 이 야, 지금 10대는 더 하고 너 사람 많은 데 다니지 마. 지금 20대 30대 애들은 네 가발 벗기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어. 야 5년 후면은 지금 30대들이 40대가 돼 있을 거고 20대가 30대가 돼 있어. 20대 중반 30대 중반들은 걔네들이 니를 존나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5년 후에 돌아오면은 받아준대 누가? 그때 되면은 진짜 더 극우화돼 있을 건데. 너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은 낙인 찍힌 거야 이제. 너는 그 짧은 시간에 이재명하고 딜을 친 거야. 그래, 다음에 돌아올 때는 가발 벗고 와. 알겠지? 그리고 가발 좀 좋은 거 써라 이 새끼야. 내가 볼 땐 그 가발 그 디자이너가 네 안티인 것 같다. 아니 가발 좋은 건데 가발이 그따위면은 디자이너가 안티지. 형님들, 자 봐봐.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내가 한동훈을 디스한 거야. 근데 봐봐 형님들.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여기서 발 빼는 순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지지층마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민주당이 하는 짓 하잖아. 이거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것 같아? 민주당에서 우리가 비준 동의하자 했는데 국힘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근데 지들 국힘이 방해해도 지들 법안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거든. 근데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못한 것 같다고 남 탓이잖아. 지금 한동훈이 딱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것 같아? 준석이는 그럴 짬도 안 돼. JTBC 보도국장 출신 가 한동훈한테 뭐 책사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딱 JTBC 수준이지. 선동하는 수준이.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걔가 전부 총괄 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찌라시를. 든든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호소인 때문에 존나 든든합니다.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동남아 언론과 공조에 적극 알려라. 이 형님 실수하셨죠? 갈로치고 중국 빼고. 형님 실수하셨죠? 언론들이 갈로 열고 중국 빼고 이거 써야 되는데. 아니 중국한테 지금 존나 처맞고 계시잖아요. 미세먼지로도 처맞고 서해 불법 구조물 때문에도 처맞고 삼중수소 때문에도 처맞고 요오드 때문에도 계속 처맞고 계시는데 어문대 하풀이하고 계시는 것 같아 형님. 오. 그리고 왜 동남아라고 콕 찍었냐? 못 사는 나라는 만만해. 동남아가 못 산다 생각하지? 야
동남아 중에 인도네시아라고 되게 못 사는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 걔하고 GDP 똑같아 이 새끼야. 어떻게 할 거야? 동남아 만만해 보이지? 미개해 보이지? 우리가 그 미개해 보이는 나라에 1인당 국민 소득하고 똑같다고 이 새끼야. 지금 세계로 확산된 선거 불신, 선거 수출국의 그림자. 난리 났어 이것 때문에. 전체 GDP.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지금 우리나라 A웹에서 수출한 거, 이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시작했어. 이제 한국 보도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근데 메이저 언론들 전부 입국 닫고 있죠. 이제 나중에 형님들 잘 봐. 지금 패널들 잘 보라고. 방송사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언급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패널들도 뭐 어쩔 수 없지. 10몇만 원씩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는 언론들이 문제라는 거야. 사전 질문지가 온단 말이야.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할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해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래. 부정선거, GDP, 경제, 관세, 그리고 관세 문제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된다. 지금 한국 선거가 전 세계의 중심에 섰어. 그러면은 이게 팔리겠냐? A웹에서 사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부정선거에 이용된다. 그러면 이걸 사가겠냐고. 이 사가는 나라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가겠지. 이제 딱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이제. 이제 봐봐.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의 A웹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게 부정선거를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면 A웹에서 이거 사가는 나라가 있겠어? 없겠지. 그런데 이걸 굳이 사간다? 그럼 그 나라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가는 거야. 이제는 명확하게 그림이 딱 나오게 된 거야. 이 새끼가 까만 고양인지 하얀 고양인지 바로 이제는 식별이 가능하게 돼버렸다고. 미국이 이렇게 치밀해요 형님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제가 그랬잖아요. 야구 빠따 선물한 것부터 시작해 드럼통 때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진 외교적 함정에 이재명은 젖도 모르고 그냥 첨벙 기어 들어간 거야 이제 이 뒷일은 모든 걸 다 이재명이 수습해야 된다? 노노 아니에요. 이 새끼는 전부 남 탓할 새끼예요. 제가 그랬죠. 이재명의 말로는 존나 비참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말 틀린 거 없죠? 이때까지. 이재명의 말로는요 존나 비참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입선비 국민의힘들이 민주당 살려줄 겁니다. 민주당을 마지막에 살려줄 사람들이 잊지 마세요. 직장 동료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국민인데 우리가 뭉쳐야죠. 이런 입선비로 여러분들을 또 한 번 선동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 멸공.